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 자전거 타기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막 무릎이 깨지면서 몸이 스스로 균형 잡는 법을 데이터로 축적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순수한 데이터 수집 과정이죠. 네네. 엄청난 시행착오의 연속인 거잖아요. 맞아요. 무작위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감을 잡아가는 그야말로 몸으로 때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페달을 밟기도 전에 누군가 중력의 법칙이나 가속도, 또 운동량 보존의 법칙 같은 완벽한 물리 공식을 우리 뇌에 직접 딱 다운로드 해준다면 어떨까요? 오, 그렇게 되면 학습 곡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수천 번 넘어질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단번에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세상이 돌아가는 그 근본적인 규칙을 이미 이해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불필요한 시행착오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기보다 핵심을 빠르고 깊이 있게 파악하기 원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항상 호기심이 넘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 볼 그 마르코 헤닝 탈라리코가 작성한 흥미진진한 글이 바로 이 마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주제가 디펙스D, 즉 디펙스D를 활용한 열방정식 영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정보 신경망, 핀에 대한 내용이죠. 네, 제목이 좀 길고 복잡한데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수학과 코딩 뒤에 숨겨진 거대한 하나의 아하 모먼트를 찾는 겁니다. 아하 모먼트요. 좋네요. 네, 일반적인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물리 법칙이라는 커닝 페이퍼를 쥐어주면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기존의 일반적인 신경망, 그러니까 AI는요. 네네. 그 특정 위치와 시간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군요. 네, 물리법칙을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막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야 통계적인 패턴을 억지로 외우는 시기죠. 그러니까 기존 신경망은 마치 야구 타석에 서서 공을 만 번쯤 쳐보면서 그 공의 궤적을 순전히 몸으로 때우며 배우는 야구 선수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감을 못 잡는 거죠. 심지어 데이터가 좀 부족하거나 이상하면 가끔은 막 중력을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궤적을 예측할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순수 데이터 기반 AI의 가장 큰 맹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통계적 상관관계만 줬다 보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을 위배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결론을 내놓기도 합니다. 치명적이네요. 하지만 오늘 다룰 핀, 즉 물리정보신경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AI가 자동 미분이라는 기술과 물리 기반 손실함수를 이용한다는 점이에요. 물리 기반 손실함수요? 네, 이 기술들을 써서 물리법칙 자체를 자신의 뇌 구조 안에 아예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제 비유를 빌리자면 중력의 법칙과 공기저항의 원리를 미리 완벽하게 숙지하고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단 10번만 공을 던져보고도 완벽하게 궤적을 예측해내는 건데, 자, 그렇다면 오늘 저자가 이 똑똑한 AI에게 쥐어준 커닝 페이퍼에는 정확히 어떤 공식이 적혀 있습니까? 그 컨닝 페이퍼에 적힌 공식이 바로 열 방정식입니다. 열 방정식이요? 네,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우아한 편미분 방정식이죠. 열 방정식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네,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그 방정식의 좌변은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초 뒤, 2초 뒤에 온도가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우변을 보니까 막 복잡한 그리스 문자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 우변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항은 외부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열을 의미하는 Q입니다. Q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요? 네, 알파벳 Q인데요. 쉽게 상상해 보시려면 금속 막대기 아래에 알코올 램프나 분젠 버너를 켜놓고 가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열이 직접 주입되는 상황인 거죠. 아, 밖에서 직접 불을 지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항에 있는 그 약간 역삼각형 모양의 기호는 뭔가요? 아, 그게 바로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 항입니다. 라플라시안이요? 이름부터 좀 어려운데요? 이름은 그렇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스템 내부에서의 열 확산을 의미하거든요.
자연의 섭리상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과 평형을 맞추려고 하죠. 저자는 가우시안 범프, 즉 볼록하게 솟아오른 종 모양의 곡선을 예로 들어서 이 열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라플라시안이라는 복잡한 수학 용어는 결국 특정 지점이 그 주변 친구들보다 눈에 띄게 막 열이 뻗쳐 있는지 아니면 차갑게 식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고도로 발달된 온도계 같은 거 아닙니까? 와,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온도계이자 나침반 같은 거죠. 아, 나침반이요? 네, 그 나침반이 정확히 곡률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곡률이요? 네, 온도 분포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특정 지점의 라플라시안이 음수라는 건 그 지점이 주변보다 볼록하게 솟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혼자만 온도가 높고 뾰족하게 솟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열을 주변의 차가운 곳으로 뿜어내게 되는 원리군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름이 생기는 거죠. 오, 그럼 반대로 라플라시안이 양수면 주변보다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차가운 상태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뜨거운 주변으로부터 열을 쏙쏙 흡수하면서 온도를 높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만약 라플라시안이 0이라면 어떨까요? 0이라면 주변이랑 이미 온도가 똑같아서 열이 이동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평형 상태겠나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열의 흐름 속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적 특성이 하나 곱해집니다. 물질적 특성이요? 네, 바로 열 확산 계수인 카파입니다. 카파. 구리나 철 같은 금속처럼 열 전도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이 카파 값이 커서 열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아, 정리가 싹 되네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는 외부에서 가하는 불꽃인 Q, 그리고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퍼져나가려는 그 곡률인 라플라시안, 마지막으로 물질 자체의 성질인 카파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리 법칙이라는 이 컨닝 페이퍼의 내용은 완벽히 해독했습니다. 네, 근데요, 아무리 규칙을 다 알아도 결국 신경망,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키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데이터가 들어가야 학습을 하니까요. 근데 저자가 진짜로 실험실에서 1m짜리 쇠막대기를 불로 막 지져가면서 온도를 일일이 재쓸고 왔지는 않은데요. 랩실에 불을 지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다행히 랩실은 무사합니다. 논문에서도 저자는 실제로 막대를 태우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실험실에 불을 지르는 대신에 방금 우리가 해독한 그 열방 정식을 역으로 이용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컴퓨터로 생성해냈습니다. 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요? 그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죠? 길이가 정확히 1m인 가상의 막대기를 가정하고요. 5초 동안 열이 어떻게 퍼지는지 관찰했습니다. 이 5초를 무려 5,000번의 미세한 시간 단계로 잘게 쪼갰고요. 5,000번이요? 엄청 잘게 쪼갰네요. 네, 그리고 공간 역시 51개의 지점으로 나눴습니다.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자가 이 가상 세계에 부여한 정답값이 있습니다. 정답값이요? 네, 진짜 열 확산 계수인 카파는 0.01로, 외부 여론인 Q는 1.0으로 딱 픽스해 두었죠. 아하. 청취자 여러분, 방금 나온 카파는 0.01, 그리고 열원 Q는 1.0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숫자죠. 이 숫자들의 행방이 이 연구의 최대 반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위치, 시감, 온도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를 얻어냈고요. 이걸 80%는 훈련용으로 20%는 테스트용으로 나눴습니다. 훈련과 테스트로 나누고 그걸로 신경망을 설계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법칙을 AI 뇌에 주입하는 겁니까? 구조를 보니까 숫자의 배열이 2, 64, 64, 64, 1이던데요? 네, 텐서플로우 기반의 DeepXD라는 특화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설계한 뇌 구조입니다. 맨 앞에 2는 AI가 받아들이는 입력값, 즉 위치와 시간이고요. X랑 T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맨 뒤에 1은 AI가 뱉어내는 예측값, 온도입니다. 네네. 핵심은 중간에 있는 3개의 64입니다. 이게 AI의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은익층인데 글로터 노멀로 가중치를 초기화해서 기울기 폭발을 막고요. 또 여기서 온도의 부드러운 곡선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탄H, 즉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특수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합니다. 잠깐만요. 왜 굳이 그런 특수한 함수가 필요한 거죠? 보통 다른 AI 모델들 보면 렐루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입력에 들어오면 출력으로 넘기면 안 됩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열방 정식에서 라플라시안을 계산하려면 온도 그래프의 공률을 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네, 그 공률을 구한다는 건 미분을 2번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렐루처럼 계단 모양으로 뚝뚝 끊어지는 함수를 쓰면 미분값이 중간에 0이 되거나 사라져버립니다. 뚝 끊어지니까 매끄럽지가 않군요. 그렇죠. 하지만 탄H 같은 함수를 쓰면 선형 동작과 비선형 동작을 모두 포착하면서 모든 지점에서 아주 매끄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부드럽게 미분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네, 물류 법칙을 계산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셈이죠. 아하, AI의 뇌 회로 자체가 미분을 통한 공률 계산이 가능하도록 아주 매끄럽게 윤활유가 칠해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물리 손실이 등장합니다. 물리 손실이요? 네, 방정식의 모든 요소를 한쪽으로 넘겨서 A-B는 0 형태로 만들고요. AI의 예측값이 이 수식에 들어갔을 때 0에서 벗어나는 정도, 즉 잔차가 0에 가까워지도록 LBFSB 같은 최적화기를 써서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심지어 일반적인 데이터 손실은 배제하고 오직 이 물리 손실을 줄이는 데에만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네요. 네, 물리 법칙이 AI를 이끄는 유일한 나침판이 된 것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반박 하나 던지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아까 저자가 분명히 열방 정식을 써서 카파는 0.01, Q는 1.0으로 세팅해놓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그 데이터를 다시 AI한테 주면서 자, 이 데이터에 맞는 열방 정식을 한번 찾아봐 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거 약간 답안지를 미리 보고 자기가 낸 문제를 자기가 푸는 꼴 아닌가요? AI 입장에서는 그냥 이미 정해진 답을 향해 가는 너무 쉬운 길 같은데요? 겉보기엔 완벽한 순환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연구가 일종의 개념 증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념 증명이요. 네, 저자가 AI에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넘겨줄 때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설마 아까 그 숫자들인가요? 맞습니다. 데이터 생성에 쓰인 진짜 상수, 그러니까 카파 0.01과 Q 1.0이라는 숫자를 완전 비밀로 붙인 거죠. 아하, 상수값은 비밀로 하고 싹 가려놓은 채로 데이터만 툭 던져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AI는 오직 위치, 시간, 온도에 그 숫자 덩어리만 받았습니다. 카파와 Q가 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이야, 이거 진짜 대반전이네요. 네, AI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리법칙 커닝 페이퍼의 뼈대만 알고 있습니다. 이 백지 상태에서 AI가 흩어진 데이터의 패턴을 읽고 자신이 배운 열방정식의 물리 손실이 0이 되도록 요리조리 퍼즐을 맞추면서 숨겨져 있던 그 카파와 Q 값을 거꾸로 역추적해낼 수 있는지 가혹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와, 결과만 보고 원인을 거꾸로 찾아낸다. 그래서 그 테스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P는 그 노이즈 없는 데이터와 물리 손실에 집중한 덕분에 숨겨진 0.01과 1.0이라는 값을 소수점 아래까지 엄청난 정확도로 역추적해냈습니다. 이야, 진짜 데이터랑 공식의 뼈대만으로 그 비밀의 숫자를 알아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연구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묵직한 개념과 마주치게 되네요. 네, 바로 포워드 문제와 인버스 문제의 차이점이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네, 과학과 공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포워드 문제는 우리가 원인을 완벽하게 알고 있을 때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 때 결과를 예측한다. 네, 물리 방정식도 알고 초기 조건도 알고 물질의 속성인 카파값도 모두 알 때 1시간 뒤의 온도가 어떻게 변할지 계산하는 겁니다. 해답이 존재하고 유일하며 안정적이어서 수학자들은 이를 잘 설정된 문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유하자면 이 포워드 문제는 마치 혈기왕성한 비글 강아지를 거실에 풀어놓으면 방이 1시간 뒤에 얼마나 어질러질지 예측하는 것과 같네요. 하하, 비글이요. 네, 강아지의 에너지, 방의 크기, 소파와 쿠션의 위치라는 원인을 다 알고 있으니까 대충 얼마나 난장판이 될지 계산이 딱 서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 비글 비유를 그대로 이어서 인버스 문제를 설명해보죠. 인버스 문제는 완전히 거꾸로 결과를 먼저 보고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는다? 네,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미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소파가 찢어지고 화분이 깨진 참혹한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아, 강아지가 소파를 뜯고 화분을 깼는지, 아니면 화분을 먼저 깨고 그 조각을 밟으면서 소파로 뛰어들었는지 그 정확한 경로를 역추적하는 탐정 작업이 인버스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한 수학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결과는 딱 하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강아지의 경로는 수십, 수백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고유성이나 안정성이 부족해서 풀기가 매우 까다롭고 수학적으로는 잘못 설정된 문제로 불립니다. 방금 전 AI가 수많은 온도 데이터만 보고 숨겨진 카파와 Q 값을 찾아내야 했던 상황이 바로 이 전형적인 인버스 문제였습니다. 발자국과 찢어진 쿠션 조각이라는 데이터만으로 숨겨진 상수인 그 강아지의 동선을 재구성해야 하니까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핀이라는 기술은 단지 물리법칙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복잡한 탐정 작업을 기가 막히게 해낸 거고요. 네. 이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왜 우리는 포워드 문제보다 풀기 힘든 이 까다로운 영문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왜 굳이 이 어려운 걸 풀어야 하죠? 배움을 즐기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 개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과학, 공학 등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버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세계가 다 인버스 문제라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구 내부로 직접 파고 들어가서 맨틀의 온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대신에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지진파 데이터라는 결과를 보고 지구 내부의 밀도 분포라는 원인을 역추적해냅니다. 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우주 저 멀리 있는 블랙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가서 중력을 잴 수 없으니까 망원경에 포착된 X선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서 블랙홀의 질량과 중력 법칙을 역추적하는 거죠. 와,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뇌파 검사도 똑같겠네요. 환자 피부 표면에 붙인 센서 데이터라는 결과를 가지고 그 두개골 아래 뇌 내부에서 어떤 전기적 활동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는지 찾아내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견들은 결국 이미 벌어진 현상을 보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 작업이었습니다. 아, 소름 돋네요. 저자는 이 글에서 아주 매력적인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인버스 문제를 먼저 풀어서 숨겨진 상수를 완벽하게 알아내고 나면 그 뒤에 포워드 문제, 즉 온도를 예측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가 된다는 겁니다. 직관에 어긋나 보이지만 이게 사실인 거죠. 아, 강아지의 동선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으니까 내일 강아지를 다시 풀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100% 예측할 수 있게 된 셈이네요. 네. 비밀에 쌓여있던 원인, 카파와 Q를 찾아냈으니 그 공식을 이용해 10초 뒤, 1년 뒤의 온도 변화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 아주 단순한 연산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이 물리정보 신경망 P는 인공지능이 무식하게 데이터만 들이부어서 통계적 패턴을 암기하던 시대를 끝내버렸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간 쌓아온 물리법칙이라는 지혜를 AI 분해구조 자체에 결합한 혁신적인 도구죠. 그렇습니다. 물리법칙을 기본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적은 양의 데이터만으로도 훨씬 똑똑하고 빠르게 학습합니다. 가성비가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자기가 배운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나 낯선 환경에 맞닥뜨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리법칙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요. 이를 머신러닝에서는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단순한 데이터 암기를 넘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AI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 걸음만 더 밀고 나가볼까요? 오, 좋죠. 핀이 이렇게 까다로운 영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핀은 우리가 이미 완벽히 알고 있는 열 방정식이라는 정해진 커닝 페이퍼를 바탕으로 숨겨진 숫자를 찾아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규칙을 알려줬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직 인류조차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현상들을 이 AI에게 던져준다면 어떨까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요? 네, 예를 들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조절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의 움직임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양자역학 세계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는 양자 난류의 복잡한 관측 데이터 말입니다. 와, 이 혼란스러운 결과 데이터만 핀에게 마구 던져주면서 자, 넌 물리 기반 인공지능이니까 이 결과들 속에서 역으로 원인 공식을 한번 도출해봐 라고 요구한다면요. 야, 굉장히 도발적이고 소름 돋는 상상이네요. 우리가 AI에게 물리 법칙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AI 스스로가 그 거대한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우주의 물리법칙 컨닝 페이퍼를 스스로 써내려가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에게 그 공식을 건네주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군요. 자전거를 배울 때 무릎이 깨져가며 배우는 대신 처음부터 완벽한 물리 법칙을 뇌에 다운로드하고 시작한다는 그 오프닝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어쩌면 미래의 인공지능은 공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훌륭한 플레이어에 머무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이 우주라는 거대한 놀이터에 새로운 규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오늘 이 심층탐구가 여러분의 호기심에 작은 불꽃을 튀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니 지적인 탐험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변의 현상들의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상 속에 숨겨진 규칙들을 계속해서 탐험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또 다른 깊고 놀라운 심층 탐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